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청북도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산하 기관장에 잇따른 비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비위 의혹으로 낙마한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구속된 가운데 3개월 가까운 기관장 공백에 따른 현안 사업에 차질이 집중 추궁됐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구속됐습니다. 맹 전 청장은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참여한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자청의 업무 공백에 대한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업무 관련돼서 영장 청구된 건 없고 참고 조사는 한 게 있습니다. 사업 선정 과정에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런 비위 의혹이잖아요, 지금 맹 청장님. 근데 이게 어떻게 업무랑 관련이 없습니까? 지난 8월 검찰 수사로 인해 맹 청장이 직위해제되고 경자청은 3개월 가까이 기관장 공백 상태입니다. 당장 현안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28%에 그쳤고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에어로폴리스 사업과 관련해 주의 처분도 받았습니다. 집행률을 봐도 이게 사업 같은 거, 실질적인 기본 사업 같은 데서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저조하고 홍보라든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그 달성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오송국제학교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설립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며 사업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또 민간 투자자가 확정이 돼서 사업 부지가 대략 정해지면 그 지역을 포함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 한편 정책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알선 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규 전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 그리고 산하기관장의 수사 여부를 충북도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인사 시스템의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허술한 학생평가와 안전사고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됐는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조상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의 평가 담당 교사들이 체감하는 중고생들의 심각한 학력 저하 현상을 언론에 공개하며 학력 향상의 출발점으로 평가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상용 의원은 그런데 정작 도교육청이 중요시하는 학생 평가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그 학업 성적을 부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조사된 거에 58%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에서의 평가가 공정하고 신뢰성이 높은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교사에 대한 연수뿐만이 아니라 사후적으로라도 저런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철제 교문이 부식된 경첩에서 분리돼 70대 경보원이 깔려 숨진 사고도 쟁점이 됐습니다. 박진희 의원은 윤건영 교육감을 겨냥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안전점검 총괄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게 우리 충북교육청의 일이고 우리 교육감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수사나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처법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교원 감축으로 충북은 내년까지 3년간 600명 가까운 교사 정원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이정범 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작은 학교가 많은 충북의 여건을 감안해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봉순 의원은 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 연령이 낮아지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정일 의원은 늘봄학교 확대 과정에서 농촌학교는 강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인력 풀을 구성하고 지역 아동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1%대로 둔화되며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충북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15.2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입니다. 충북은 올해 초 3%대에서 지난 4월 2%대로 떨어진 뒤 8월부터 석 달 연속 1%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절 가격 변동이 커 장바구니 물가에 가까운 신선식품 지수는 130.23으로 2.4% 떨어진 가운데 작황 부진을 겪은 신선채소는 14.6% 올랐지만 신선 과일이 20.6%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연간 이용객 수가 1997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연 4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충청북도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청주공항 이용객 수는 지난달 말까지 352만 4,169명입니다. 한 달 평균 40만 명가량 이용한 것인데 오늘 400만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오늘 오후 2시 공항국제선 출발장에서 400만 명 돌파 기념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의 명칭을 청주 대전국제공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송화일섭 대전시 의원은 의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명칭 변경은 충청권 공동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고 광역 교통망을 연계한 복합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난 5월 청주공항의 명칭에 대전을 포함하는 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당시 충청북도는 공항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한 복지재단이 청주청원 통합 1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나들이를 개최했습니다. 통합에 공헌하는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도내 북부 지역을 여행하고 지역 상품권으로 지역에 소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진 건데요. 안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천 의림지에 대형 버스가 줄지어 도착합니다. 지역의 한 사회복지재단이 청주청원 통합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가을 단풍 행사입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도 하고 바람개비 동산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참가자들. 행사가 더욱 특별한 건 청주청원 통합의 숨은 조력자인 지역 어르신 400여 분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노인 양반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아주 좋은 날 행복하게 지금 저희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도담산봉의 멋진 풍광을 벗삼아 또 하나의 추억을 쌓는 어르신들. 과거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또한 추억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통합이 된 게 잘 됐지 않느냐.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워서 사는. 그래서 인구도 많이 늘었고 지금 85만이 넘었으니까요. 복지재단이 마련한 지역 상품권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소비에 나서니 지역 상인에게도 반가운 일입니다. 평일은 좀 한가한데 단양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소비를 해주셔서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3년부터 지역 어르신과 불우 청소년 지원 등 17억 원 상당의 사업을 이어온 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 환원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청주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칠순 여행을 매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청주 청원 통합 공헌 어르신과 함께하는 특별한 가을 나들이는 충주와 제천, 단양을 중심으로 이틀간 진행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청주 KB스타즈가 개막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에이스 박지수가 유럽행을 결정하면서 전력에 큰 손실이 생겼지만 KB스타즈는 올 시즌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WKBL 개막전. KB스타즈는 하나은행과 만나 1쿼터부터 꾸준히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센터 박지수가 떠났지만 또 다른 에이스 허예은과 강희슬이 각각 19점과 17점을 넣어 36점을 합작한 게 주요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센터 농구를 좀 했으면 올해는 외곽이 위주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외곽하면은 저니까 좀 더 자신 있고
빠른 공격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 지선이의 그런 뭔가 공백이 한 사람으로 메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들 뭔가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KB의 기세는 신한은행과의 두 번째 경기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쿼터로 새로 영입된 나가타 무에가 환상적인 몸놀림을 보여주며 21점을 넣었고 FA로 합류한 나윤정도 3점슛을 3차례 쏘아 올리며 팀의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ちょっと緊張感もあったり、初めての雰囲気感とかもあったので緊張したんですけど、でも一番は楽しくプレーできたので良かったです。 주포 박지수의 공백으로 시즌전 미디어데이 때부터 KB는 우승 후보에 거론조차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탄탄한 조직력을 내세워 기존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에 가담하며 예상외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일단 저희 선수랑 다 같이 이제 플레이오프를 목표로 두고 있고요.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즐겁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외적으로는 저희 팀이 이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KB 스타즈는 오늘 저녁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BNK 썸과 부산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와의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미호강 유역협의회가 청주국제 에코 컴플렉스에서 미호강의 상생협력 네트워크 출범식과 꿈담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 미호강 상생협력 네트워크가 참여 기관, 미호강 주민 하천 관리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은 미호강 주변 가시밭과 단풍잎, 돼지풀 같은 외래 식물을 제거하고 수질 개선을 다짐하는 수중 퍼포먼스도 열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인 충북 반도체고가 어제 최신 반도체 후공정 장비 실습관인 혁신관을 개관했습니다. 충북 반도체고의 후공정 실습관은 고교 수준을 뛰어넘는 최첨단 장비들로 지난해 4월부터 43억여 원을 투입해 구축했습니다. 충북 반도체고는 이번에 개관한 혁신관에서 반도체 후공정 영역에 대한 재학생 실습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자 재교육, 중학생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열리는 올해 부산 불꽃축제는 시작 시간이 당겨지고 규모도 커지는 등 다양한 변화를 선보입니다. 특히 불꽃축제를 관광 상품화시켜 부산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KNN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토요일 부산 불꽃축제는 1시간 당겨져 저녁 7시부터 불꽃을 쏩니다. 낙하산처럼 떨어지는 패러슈트 불꽃 등 예년보다 늘어난 대형 불꽃과 함께 부산만의 볼거리가 더 강화됐습니다. 부산에서만 연출되는 25인치 불꽃은 당연히 올해도 강화해서 연출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 특히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불꽃 연출이 뭐냐면 웨이브 불꽃, 그리고 패러슈트 불꽃, 문자 연화 불꽃 등이 있습니다. 중국팀의 초청 불꽃쇼, 하나의 멀티 불꽃쇼가 끝나면 내년 20주년을 기념하는 커튼콜 불꽃으로 8시에 마무리됩니다. 불꽃 시간이 당겨진 건 관람객들의 안전과 원활한 귀갓길을 위해서입니다. 안전관리에만 6,700명을 동원하는데 해변과 백사장에 20만 명 이상이 몰리면 아예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광안리 백사장의 유료 좌석은 지난해 8,000석에서 올해 14,000석으로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해외에만 5,000석을 판매했는데 전체 54%를 차지하는 타지역 관광객을 배려하면서 시민 편의도 고려했습니다. 금년에는 개조기를 좀 피하고 그다음에 모래 양빈 작업도 한관계로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즐기는 무료 관람 구역도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늘었다. 광안대교 차량 통행은 토요일까지 한 주 내내 단계별로 통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기간 멈춰섰던 부산 불꽃축제를 관람객 70만에서 77만으로 그리고 다시 100만까지 성장시켜 부산을 글로벌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 과연 올해 얼마만큼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2024 충북 디지털 위크가 어제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개막했습니다. 충북 디지털 르네상스 실현을 주제로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충북 디지털 위크는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편 어제 개막 행사에서는 디지털 혁신에 앞장선 도내 우수 기업의 인증서가 수여됐고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선포하는 퍼포먼스도 열렸습니다. 한국 BBS 충북연맹 청주 흥덕집회는 어제 윤건영 교육감과 이양섭 도의회 의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덕경찰서 회의실에서 결연 모범 청소년 45명에게 50만 원씩 모두 2,2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영식 충북연맹 회장은 여성 회원들로 구성된 흥덕집회 회원들의 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정신적 지주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BS 흥덕집회는 지난 97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결연 청소년 1,300여 명에게 3억 9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청주시와 한국공예관이 마련한 기획전 4가지, 그러한 것이 문화제조창 본관 3층 갤러리에서 개막됐습니다. 손부남, 김장희, 조원영 작가 등 충북의 대표 도예 작가 11명이 참여한 이번 기획전은 바람, 물, 불, 흙 등 자연 요소를 닮은 삶을 주제로 내년 1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